김주영 변호사입니다. 좀 글씨가 작지만 오늘 이 밸류업의 본질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어떤 요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발표자께서. 그리고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문제가 단순히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부의 배분 문제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경제의 굉장히 활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 피드백 효과 이런 것들을 지적하신 거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최근에 이제 이 밸류업과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실체에 대해서 재계나 또 일부 학자들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저는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반박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저는 원래 사실은 이상 교수님도 계시지만 저는 이거 명문화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몇몇 학자분들께서 하시는 거는 이미 이사에 대한 총주주에 대한 의무는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회사와 그 회사를 구성하는 주주들에 대해서 신인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이 해석상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생각을 사실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판례들이 말이죠. 예, 이렇게 형성되는 거 보니까 너무 이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 이따가 이제 우리 김규식 변호사님은 법인격 실제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법학하는 실무자들이 이 법인격이라는 것을 너무 신봉하는 거예요. 법인격이라는 매일을 통해서 이 책임도 빠져나가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지금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회사의 임원들은 회사에 대해만 책임지면 된다. 회사에만 손해가 안 끼쳐지지 않으면 전체 주주들의 그 부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그거는 임원의 책임이 아니다. 뭐 이상훈 교수님이 여러 가지 예를 들었지만 비근한 예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과의 합병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한번 삼성물산의 이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삼성물산의 이사예요. 근데 합병을 하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합병에서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뭐 있다고 쳐요. 네, 합병은 괜찮아요. 문제는 지금 이사가 보기에 우리 삼성물산 주식은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자산 가치의 절반밖에 안 돼. 근데 제일모직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굉장히 고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이대로 합병을 하다 보면 우리 주주들은 전체 그 합병 법인에 가지고 있는 우리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몫이 굉장히 적어져요. 여러분들 이럴 때 삼성물산의 여러분들이 이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반대할 논리가 없어요. 이 현행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합병만 되면 시너지가 있고 합병만 되면 그 회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합병 비율이 어떻게 불공정한지 아닌지는 이사가 신경 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런 문제는 그 이사의 의무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이것을 합리화 시켜주는 것이 지금 법인격 실제론과 그거에 철저히 바탕을 둔 우리나라 판례예요. 아까 이상훈 교수님이 또 만대일 주식 병합 얘기했는데요. 황당한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떤 회사가 있는데 대부분의 주주들은 만주 이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대주주랑 그 몇몇 사람들은 만주를 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만대일로 병합을 한대요. 예. 여기도 주가가 많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럼 만대일로 병합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주주가 다 스퀴즈 아웃 돼요.
왜냐하면 만주가 안 되니까 그냥 돈으로 청산돼요. 예. 그런데 이거는 회사에는 영향이 없죠. 왜냐하면 회사의 주주가 뭐 1000명이냐 100명이냐는 회사의 가치에는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900명의 주주들이 퇴출을 당하면서 공정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사들은 이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에 대해서만 의무를 지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지금 판례고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실 때문에 이 현실을 보니까 저도 동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게 이사의 그 주주에 대한 의무, 공평 대우 의무가 됐건 총주주에 대한 의무가 됐건 뭔가 이거를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또 상법에 보면은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제3자한테 손해를 끼쳤을 때는 배상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 제3자에는 주주도 포함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주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로 임무를 해태해야 되는데 그 임무가 없으면 임무 혜택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만대일 뭐 병합이라든지 또는 불공정 합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임무 혜택으로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에 대한 손해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배상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예 그렇게 말씀드렸고 우선 제 주주 총실 의무 조항에 반대하는 논리가 두 가지가 많은데 우선 소송이 본물을 이룰 것이다. 예. 제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도입에 제가 이제 그 주도를 했었던 사람인데 그때 이 재계에서 나왔던 게 바로 소송이 본물을 이룰 것이다 이거였어요. 근데 예 지금 이게 2005년에 도입돼서 20년 됐어요. 지금 20년 동안 제기된 소송 전부를 제가 이제 쓴 거예요. 12건이에요. 총 12건. 그러니까 2년에 한 건꼴로 소송이 본물을 이룰 것이다라는 그 얘기 우리나라 여러분들 소송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소송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예. 그것도 남소? 누가 자기 돈 들여가지고 받아들이지 않을 소송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그 논리가 없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미 등 선진국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 이제 그 여기 보면 이게 그 영국의 2006년 회사법이거든요. 여기에 보면 네. 그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해 회사의 성공을 가장 증진시킬 것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회사의 이익이 아니라 주주 전체 이익을 위해서라고. 이게 영국 자본주의의 종주국입니다. 여기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더구나 아예 금지 청구를 할 수 있는 그 법조항도 넣어놨어요. 주주가 만약 이제 이렇게 자기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당하면은 그걸 금지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어요. 근데 권재열 교수 용역 보고서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는 이런 그걸 인용해서 나온 거 보니까 영국에는 회사에만 의무를 진다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아일랜드 회사법 2013년 컴퍼니스 액트를 말하는 건데 아일랜드 회사법도 밑에 내려가 보면 주주의 이익을 존중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오고 미국의 그 모범 회사법이라는 것도 아까 이제 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모델 회사법이지 모범 회사법이 아니에요. 모델. 그것도 그냥 변호사 협회에서 만든. 근데 거기에 때 이렇게 회사에 제 이익을 위해서 한다고 돼 있는 건 맞지만 그 공식 해석이 있어요. 바로 밑에 오피셜 커멘트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회사라는 용어는 영리기업 자체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주주 집단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냥 공허한 껍데기로서의 회사만 그냥 된다는 게 아니라 껍데기를 구성하는 주주 전체를 이익을 옹호하는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대표적인 그 반대 논리 두 가지가 정말 너무나 이게 좀 창피하다 이런 논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드리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